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오전 8시 놀라운 속보가 전달이 되었는데요.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국내 CPI 6%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6%라고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우려스러운 이유는 6월 29일 한 해는 이제 6%가 된다라고 하면 빅스텝, 즉 50 베이스 포인트 인상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려는 우리나라만이 아닌데요.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유럽은 아, 지금 현재 유로존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매달 갱신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8.6%를 나타났고 일부 국가에서는 20%까지 치솟았다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연준에서는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계속해서 괜찮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대로 가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려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왜 자꾸 경착륙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연착륙을 얘기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책임이 있는 이유는 이제 적정 시점에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과도한 양적 완화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모든 양적 완화가 시한폭탄처럼 다가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쵸? 모든 증시고 어디고 전부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모두가 아우 장밋빛 꿈을 꾸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니 미국은 이제 지난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기업 때문에 4차 산업도 이끌고자 산업만 어떻게든 버티자라는 입장으로 무리한 선택을 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시장은 어느 정도 정상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매달 FOMC 의사록 및 그리고 FOMC 회의, 그리고 물가 상승률, 생산자 물가지수 매달 새로운 임팩트로 다가오니 이제 우려를 숨길 수가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이목을 끈 코인이 하나 또 있죠. 그 코인은 바로 엘프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크립토 지도와 그리고 선물 비트코인 차트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3,302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1163달러 선을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면서 지금 쌍바닥 기대 구간이죠. 그래서 매수 계약이 지속적으로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계약 또한 근소한 차이지만 매수 계약이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매도 계약이 생각보다 높은 모습입니다. 아니, 시장이 쌍바닥을 이루고 간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투자자가 있을까요? 이는 차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하락을 했을 때 제가 19,000달러 이하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반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단기간에 22,355달러 선을 바로 쳤어야 되는데 시간을 뜸들이면서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140달러 선을 방어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자리 쌍바닥 기대 구간이니 무리하게 하락을 기대하거나 그리고 강한 반등을 기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좀 애매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분석은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멈췄냐 상승이 딱 요 중간선입니다. 이 중간선에서 밀려버리면은 오히려 하락은 더 가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도 하고, 여기를 안착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22,355달러 선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선에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여기에서 이 구간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하방으로 이탈하는지 혹은 이제 상방으로 돌파하는지 여기만 확인하고 이 정도 수익은 내어주고 그냥 우리 이 다음에 안전하게 투자하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을 원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 구간은 그냥 내어주는 구간이라고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 이야기를 전달해드릴 육진승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고 생각보다 천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갈 종목이면은, 갈 코인이면은 이렇게 뜸을 들이지 않고 그냥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시장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이렇게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방식은 단기 매매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이기 때문에 우선 거래량의 상위 종목을 선정을 하여 이제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의 단기 매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엘프코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프코인은 리눅스 기반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블록체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개발된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중 동양의 이오스라는 별명을 가진 코인입니다. 엘프코인은 탈중앙화된 메인넷을 가진 블록체인인데요. 메인넷을 가진 웹 3.0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탈중앙화를 지향한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기본 사항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토큰 수합은 21년 9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토큰 수합이란 이제 기존에 메인넷이 없는 코인은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데 그 토큰을 코인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토큰 수합이 21년 9월에 진행이 되었고 메인넷 런칭은 21년 12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7월 4일 22년 7월 4일에 바이낸스는 이제 기습적으로 엘프코인의 메인넷 통합을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간단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제 엘프의 증명 방식은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이란 이제 채굴자가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는 그냥 채굴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비율에 맞춰서 이제 지분 증명을 하게 되면 이제 증명한 만큼 수익을 가져오는 구조인데 여기서는 이제 노드에다가 투표를 해가지고 각각의 노드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표를 참여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이를 이제 위임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해야 될 그 노드가 상당히 적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드도 적기 때문에 활성화가 미흡하고 그리고 노드가 적다라는 이유는 즉 탈중앙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앙화에 더 가깝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바이낸스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 지금까지 12월 이후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메인넷을 통합하겠다라는 결론으로 현재 우려를 어느 정도 소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려는 바이낸스가 이제 메인넷을 통합하겠다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 해소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기술적 파트너는 누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웨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참으로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이제 현재 서포트를 해주고 있네요. 이 기술들을 가지고 좀 더 노드들을 챙기고 탈중앙화를 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럼 이제 엘프코인은 얼마나 이제 시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엘프코인의 시총은 이제 1,350억 원 가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유통되는 코인의 수는 5억 4천만 개 정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거래되는 거래소도 확인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 바이낸스에서 이러한 호재성 이슈를 띄웠으니까 바이낸스에서 많이 거래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바이낸스에서는 이제 10% 가량의 이제 거래량만 나오고 있고, 주로 거래는 이제 60%를 보이고 있는 업비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월봉과 4시간봉 업비트 차트인데요. 이러한 차트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죠. 여기 차트가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이번 상승분을 전부 반납한 코인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 밑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최후의 마지노선과도 같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박스권은 지금 현재 상단은 159원 그리고 65원 선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 어디서 지지받았냐면은 159원을 지지받으면서 현재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로 보면은 이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차트는 시간대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4시간 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추세선 두 개를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장기 추세는 지금 여기 하락 추세 그리고 상승 추세, 이렇게 두 선이 장기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항을 받았던 279원 요 선이 지금 장기 상승 추세 저항을 맞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를 보셔야 이제 이게 다시 언제 또 다시 반등을 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추세는 여기 밑에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이격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220원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손절가로는 215원을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현재 구간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 240원 선을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추가 반등의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좀 더 강심장이다, 나는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다 그러시다라고 하면 240원 근처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24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239원만 돼도 그냥 바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매수를 해서 지금 251원을 돌파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251원을 돌파하는 순간 지속적으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수가에서 이제 220원 매수가에 대해 말씀을 다시 드린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215원을 방어하고 반등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해서 파는 겁니다. 왜 파냐? 지금 시장이 언제 꺾일지도 모르고 혹은 반등이 난다라고 하면 여기 그냥 슝 하고 올라가 버릴 텐데, 그쵸? 뜸들이면서 이상한 행동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뜸을 들인다라고 하면 시장이 좀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회전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나 자신도 잘 모르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가치를 보다 남들보다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타인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기업도 하나의 주체이기 때문에 타인을 분석하고 나의 믿음을 베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베팅 금액은 커지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는 긍정적인 호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락 중에는 이제 상승을 말하는 사람이 이제 리스크를 말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상승 중에는 하락을 말하는 사람이 리스크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 오히려 상승의 기대가 높죠.
그러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를 또 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우와 하면서 환호를 하는데 리스크를 말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말을 해야죠. 보이는 건 보인다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제 각자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식상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우리 모두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좀 뭔가 명언을 남겨주었잖아요. 자신의 약점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감정을 키우거나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련함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이러한 우리에게 의문점을 남겨줍니다.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나의 취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취약점을 깊고 파고드는 게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투자는 내일 투자는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은 오히려 감정적이지 않았는지 같이 투자를 하는 인생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장점을 파악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알아야 자신 스스로의 투자 방향성 자체도 잡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계좌를 보시며 미소 짓는 그날까지 시황 브리핑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